놀랍게도 시중에 나와 있는 일부 공기청정기는 바이러스를 죽이지 않고 필터에 가둬둘 수 있습니다. 거대한 공기청정기 정도라면 바이러스 걱정도 없겠는데요. 미세먼지 심한 날 혹은 무더운 한여름에 에어컨을 틀었을 때 어느새 습관적으로 켜게 되는 공기청정기, 이제는 집안 한켠에 없으면 왠지 불안한 가전이 되어버렸죠. 공기 중에 먼지와 세균, 유해물질을 걸러내어 우리가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도와주는 공기청정기는 어느새 에어컨 그리고 냉장고와 함께 현대인의 필수 가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청정기, 단순히 먼지나 잡으려고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산업혁명과 핵폭탄 그리고 전쟁까지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는 역사와 사실들을 품고 있습니다. 우선 공기청정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당시 환경이 어땠는지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자 곳곳에 공장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공장들이 엄청난 양의 매연을 내뿜었다는 거죠. 당시 불을 때는 연료로 저렴한 석탄을 썼고 덕분에 엄청난 양의 매연이 생겨났는데요. 이걸 사람들이 다 들이마셨으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이런 심각한 환경오염의 상태에서 탄생했습니다. 공기가 더러우니 그걸 깨끗하게 하고자 탄생한 거죠. 재밌는 건 당시 등장한 최초의 공기청정기가 우리 집 거실이 아니라 공장 굴뚝에 달리는 물건이었다는 점인데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도시 한복판에 공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석탄 그을음과 유독가스가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12년 미국의 과학자 프레데릭 코트렐이 전기 집진기, 즉 정전기를 이용해 굴뚝 속 미세한 연기 입자를 걸러내는 장치를 발명합니다. 이게 오늘날 공기청정기의 조상님이죠. 놀랍게도 무기로 사용되는 핵폭탄이 공기청정기 탄생에 거대한 기여를 했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당시 미국은 원자폭탄 개발을 위해 맨해튼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문제는 방사능 분진이었는데요. 연구자들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려면 강력한 공기정화 장치가 필요했죠. 방사능 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탄생한 게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헤파 필터입니다. 청소기부터 공기청정기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필터죠. 헤파는 고효율 분진 공기, 즉 하이 이피션시 파티큘레이트 에어의 약자인데요. 촘촘하게 주름진 필터가 여러 겹으로 구성되어 아주 미세한 유해 입자까지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핵폭탄 개발 과정에서 탄생한 기술이 지금 우리 집 공기청정기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 좀 신기하지 않나요? 아쉽게도 공기청정기를 돌린다고 해서 그 공간의 습도가 같이 낮아지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착각을 하셨다면 접어두시는 게 좋겠네요. 핵폭탄 이야기까지 나왔으니 이쯤 되면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인들이 언제부터 공기청정기를 쓴 건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고층 빌딩이 늘어나면서 하루 종일 밀폐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산업용 기술을 응용한 사무용 공기청정기가 먼저 등장했습니다. 또한 1955년 미국에서 대기오염 통제법이 생기면서 공기질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죠. 사무실에 공기청정기가 들어오자 가정에서도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수요가 생기자 1963년 독일의 만프레드 함스와 클라우드 함스가 아이큐에어라 불리는 최초의 가정용 공기청정기를 내놓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우리도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국내 최초의 공기청정기는 1976년 삼성전자가 개발한 걸로 당시에는 연구소나 병원 같은 특수시설 전용 장비였습니다. 일반 가정용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됐죠. 이제 공기청정기는 집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생화학무기 방어모드입니다. 이름부터 좀 과하죠? 실제로 테슬라는 모델 X를 오염된 공기로 가득 찬 거대한 비닐버블 안에 넣고 이 기능을 실험했는데 미국 EPA 기준 조음 수치보다 무려 83배 오염된 환경에서 단 2분 만에 차 안의 공기를 거의 완전히 정화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차 밖의 공기까지 40% 개선됐다고 하죠. 이름이 좀 웃기긴 해도 성능은 진짜였던 셈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공기청정기를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무려 100m에 달하는 추마이타라는 이름의 거대한 탑인데요. 이 탑 하나가 약 10제곱킬로미터에 걸친 스모그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놓는 공기청정기도 부피가 크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정도면 스케일이 좀 다르죠. 공기청정기를 건물 크기로 만들어버리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중국이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탁기가 없던 시절 바다를 항해하던 선원들은 빨랫감을 끈이 있는 가방에 넣은 뒤 바닷물에 던졌습니다. 그러면 배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저절로 세탁이 되곤 했죠. 원시적인 세탁기였던 셈입니다.
여러분의 옷장 속 옷들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건 바로 한 가전제품 덕분입니다. 바로 매일 묵묵히 일해주는 세탁기 이야기인데요. 손빨래 대신 버튼 하나로 빨래를 해결해주는 세탁기는 이제 현대인의 필수 가전이 되었죠. 특히나 더운 여름철에 땀으로 젖은 옷을 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존재인데요. 나무로 만든 손잡이 달린 상자에서 시작해 AI까지 탑재된 스마트 세탁기로 진화한 세탁기, 과연 어떤 역사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까요? 세탁기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최초의 세탁기라고 할 수 있는 기계가 이미 18세기에 등장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탁기는 아니었고 통에 달린 손잡이를 돌리면 세탁이 되는 형태였는데요. 한마디로 전기업 시간은 통돌이 세탁기였죠. 우리가 흔히 통돌이라고 부르는 현대식 세탁기는 1908년 처음 등장했으며 그 이후로 그 구조와 디자인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916년 최초의 세탁용 세제가 1937년에 최초의 자동 세탁기가 등장했습니다.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드럼 세탁기 같은 새로운 존재들이 나왔습니다. 세탁기가 없던 시절인 19세기 이전,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같은 옷을 입었고 재와 소변으로 옷을 적셔 손으로 세탁을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세탁기가 있는 지금은 천국이죠. 세탁기가 여성 인권 해방에 놀라운 기여를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손빨래를 하고 빨래를 널고 걷어들이는 일은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당연히 당시 일을 담당하던 여성들은 손빨래를 하느라 시간을 다 날려야 했죠. 하지만 자동 세탁기의 발명이 여성들이 가사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였고 덕분에 여성들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초기 세탁기는 물을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한 번 세탁에 무려 150에서 190리터, 즉 40에서 50갤런의 물이 들어가죠. 요즘 나오는 고효율 세탁기는 25에서 50리터 정도면 충분하니 얼마나 많이 절약된 건지 실감이 나시나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가정용 물 소비량의 약 4분의 1이 세탁기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세탁기 하나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죠. 드럼 세탁기가 통돌이보다 물도 덜 쓰고 세탁도 훨씬 더 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결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드럼 세탁기는 옷이 중력에 의해 물속으로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구조라 세탁 효과가 높죠. 마치 손으로 빨래를 두드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요. 물도 아끼고 세탁도 잘 되는 드럼 세탁기, 이제 왜 인기 있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과거 디즈니월드에서는 놀라운 세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회사 소유의 속옷을 지급하고 매일 수거해서 중앙세탁소에서 세탁 소독한 뒤 다시 배분했다고 합니다. 디즈니의 청결에 대한 집착이 여기까지 미쳤던 거죠. 매일 남이 입었던 속옷을 받아야 한다는 게 좀 찝찝하긴 한데 아마 디즈니 정도라면 깨끗하게 소독은 됐을 겁니다. 세탁기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르입니다. 1908년 미국의 헐리머신 컴퍼니가 최초로 대량 생산 판매한 세탁기에 붙인 이름이죠. 천둥의 신 이름을 세탁기에 붙이다니 꽤 거창하지 않나요? 세탁하다가 양말이 사라진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사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드럼 세탁기의 고무 패킹 뒤나 드럼과 외통 사이의 틈새로 양말이 끼어 들어가는 경우가 실제로 꽤 많다고 합니다. 세탁기가 양말을 먹는다는 말이 그냥 농담이 아니었던 거죠. 혹시 오래된 세탁기를 분해해볼 기회가 생긴다면 안에서 잃어버린 양말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세요. 세탁기로 세탁한 옷도 햇볕에 말리면 훨씬 더 위생적이 됩니다. 태양의 자외선이 천연 표백제 역할을 하면서 얼룩의 색소를 분해하고 살균까지 해주기 때문이죠. 기계도 좋지만 자연의 힘을 빌리는 것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인데요. 세탁기와 햇볕,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는 게 빨래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빨래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세탁기에 과도하게 세제를 넣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비누 같은 잔여물을 만들어 먼지와 박테리아를 가두어 옷이 딱딱하고 불결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세탁기에 세제 찌꺼기가 쌓여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세탁기, 기술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미 1970년대부터 세탁기에 칩이 들어가 정교한 세탁을 해왔고 최근에는 인터넷 연결과 AI 이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탁기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외출 중에 세탁을 시작하고 AI가 옷감 종류를 알아서 감지해 세탁 코스를 추천해주는 시대가 된 거죠. 옛날 사람들이 손으로 빨래를 하고 나무통을 돌려 세탁을 하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지죠. 이렇게 손빨래에서 시작해 AI 세탁기까지 인류는 빨래 하나를 더 편하게 하기 위해 200년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머리를 굴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웃기기도 한데요. 근데 덕분에 우리는 버튼 하나로 빨래를 해결하고 있으니 불평할 이유는 없겠네요. 냉장고가 없다면 슈퍼마켓도 없고 마트도 없으며 편의점도 없습니다. 장은 어디 가서 봐야 할까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열고 닫는 문은 아마도 냉장고의 문이 아닐까 합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저온을 유지해 신선하게 음식을 보관하는 장치인 냉장고는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전이 되었죠. 집에 한 대만 두는 것도 모자라서 2대, 3대씩 있는 이 냉장고, 이제는 없다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사용 목적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해진 냉장고에 대한 재미있는 역사와 숨겨진 사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미 고대 사람들은 저온에서 음식을 저장하면 오랜 기간 동안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기로 작동하는 냉장고가 아닌 서늘한 곳에 만년설이나 얼음을 쌓아두고 그 근처에 음식을 보관하는 식이었죠. 이 방식을 대체할 게 딱히 없어 18세기까지 사람들은 자연에서 얼음을 가져와 냉장고의 용도로 사용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냉장고가 탄생한 건 1862년 영국의 제임스 해리슨 덕분이었습니다. 산소 환자 하나로 2개의 작용기가 연결된 화합물인 에테르를 이용한 냉장고를 처음으로 만들어 냉장고의 아버지라 불리죠. 그가 냉장고의 아버지가 된 건 바로 맥주 때문인데 자신이 마실 맥주가 미적지근한 게 싫어 냉장고를 만들게 된 겁니다. 냉장고의 온도를 낮춰주고 저온의 물체에서 열을 빼앗아 고온의 물체에 열을 운반해주는 매개체를 냉매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냉장고 안에서 계속 돌면서 온도를 낮춰주는 물질이죠. 이 냉매의 종류가 변화하면서 냉장고의 크기는 더 작아졌고 실용적이 되었는데요. 에테르에서 암모니아, 그리고 암모니아에서 프레온가스로 변화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편리한 냉장고가 탄생했던 거죠. 덕분에 가정에서도 쉽게 냉장고를 쓸 수 있게 되었고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었으며 해외에서 오는 다양한 식재료도 널리 보급되어 사람들의 입맛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냉장고도 발명했다면 믿어지시나요? 그는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뒤인 1926년 부탄가스를 냉매로 이용한 비기계식 냉장고를 만들어 특허를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상품성이 떨어졌던 건지 상용화되지는 못했죠. 또한 미국에서 최초로 냉장고 관련 특허를 낸 건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한 의사였는데요. 역시 이과가 세상을 지배하는 걸까요?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은 냉장고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회사입니다. 1920년대 가정용 냉장고를 만들어 널리 보급시켰으니 말이죠.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 집 냉장고도 존재하지 않을 뻔했는데요. 그런데 왜 제네럴 일렉트릭이 냉장고를 만들어 팔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사실 그들에게 냉장고는 미끼 상품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발전소를 돌려 만드는 전기를 팔아먹고자 냉장고를 만들어 팔았던 거죠. 어째 주객이 전도된 것 같네요. 사실 이 시기부터 지금까지 냉장고는 많은 변화를 거쳤고 더 많은 기능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바로 전력 소모량입니다. 1930년대 만들어진 냉장고나 지금 만들어지는 냉장고나 사실 사용하고 내는 전기세는 별 차이 없지만 훨씬 더 크며 더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어 효율적이죠. 냉장고는 대표적인 백색 가전입니다. 백색 가전이란 단어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의 생활 가전을 만들 때 제품의 색상을 흰색, 즉 백색으로 만들면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의 청결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백색을 선택했죠. 이렇게 백색이던 냉장고는 최근 다양한 색으로 나오는 중인데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무나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소재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백색 가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네요. 김치 냉장고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탄생한 냉장고입니다. 김치가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 거라는 명백한 증거죠. 냉장고를 열고 닫다 보면 문짝에 고무가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가스켓이라고 부르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외부로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게 하고 냉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죠. 열고 닫을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 가스켓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주고 교체해주면 냉장고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냉장고가 있으면 박테리아 증식을 막고 계속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모든 창을 막는 방패는 존재하지 않죠. 몇몇 균들은 냉장고의 서늘한 온도 내에서도 번식이 가능한데요. 이런 놈들을 저온균이라고 하는데 이 중 리스테리아균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저온균입니다. 해결 방법은 되도록이면 빨리 먹고 오래 보관하지 않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냉장고 문을 닫으면 안에 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테스트해본다고 냉장고 안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는 음식을 넣어두는 냉장고를 넘어 와인 냉장고와 화장품 냉장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냉장의 기능으로 우리 삶의 변화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죠. 집에 냉장고가 없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으며 만약 우리 삶에 냉장고라는 물건 자체가 없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에어컨과 더불어 여름 필수품으로 사랑받는 선풍기,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기계입니다. 내부의 공기를 순환시켜 온도를 낮추고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선풍기는 이제 저렴하게 여름을 나게 돕는 도구로 우리에게 자리매김했죠. 덥고 습한 여름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선풍기, 어떤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선풍기가 발명되기 전 이미 부채가 있었다는 사실 다들 아실 겁니다. 고대 시기부터 나뭇잎과 천으로 만들어진 부채가 활용되었죠. 하지만 이들은 손으로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팔이 아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선풍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재밌는 건 전화나 전구처럼 누가 처음으로 선풍기를 발명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선풍기가 누구의 발명품인지 찾기 어려운 이유는 바람이 불면 날개가 돌아가고 반대로 날개를 돌리면 바람이 분다는 선풍기의 핵심 원리가 이미 예전부터 인류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최초의 선풍기는 1600년대에 등장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이 선풍기는 전기가 아니라 천장에 매달아 놓은 추의 무게를 이용해 기어 장치의 회전축을 돌려 한 장으로 된 커다란 부채를 시계추 모양으로 흔들어 바람을 일으키는 거였다고 합니다. 기계적인 선풍기로 처음 기록된 건 1800년대 초 중동에서 쓰인 푼카라는 선풍기죠. 지금 보면 그냥 부채 몇 개 매달아 놓은 형태인데 당시에는 꽤 시원했나 봅니다. 오늘날의 선풍기들은 소재가 대부분 플라스틱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소재들로 만들어졌죠. 1880년대 선풍기는 황동으로 만들어졌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강철과 구리, 알루미늄 같은 다양한 소재들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쇠로 만든 선풍기는 날개 한번 떨어지면 정말 목 날아가겠는데요. 전구를 만든 에디슨은 전기를 이용하는 선풍기도 발명했는데 그가 만든 선풍기는 펜날개를 금속으로 만든 데다가 펜 보호 커버 역시 듬성듬성 만들어져 있어 매우 위험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풍기가 돌아가는 게 신기한 어린이들이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절단되는 사고도 빈번했었죠. 이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차 대전을 전후해 보호망을 씌운 선풍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선풍기는 인공적인 바람을 통해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에어컨처럼 직접 실내 온도를 낮추지는 않지만 피부에 있는 수분의 증발을 빠르게 하고 실제보다 훨씬 더 시원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높은 온도와 습도가 더위를 느끼는데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선풍기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대충 짐작이 가실 텐데요. 뿐만 아니라 선풍기는 공기의 순환을 일으켜 환기가 되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하죠. 맞습니다. 선풍기는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선풍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올라간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선풍기에는 전기 모터가 달려있는데 이는 전기 에너지를 물리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보기 드문 천장에 달린 실링팬의 경우 사이즈가 커서 모터의 크기도 크고 그에 따라서 열도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선풍기 킨다고 해서 더위 먹을 정도로 더워지진 않지만 말이죠. 선풍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사실 창문을 열어두고 선풍기를 트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신선한 공기가 없어도 작동은 하겠지만 신선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 더 상쾌하게 선풍기를 사용할 수 있죠. 창문이 열려있으면 오래된 공기는 밖으로 밀려나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물론 최근에는 미세먼지나 무더위 때문에 창문을 쉽게 열 수 없으니 에어컨과 같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공기는 더 빨리 시원해지고 신선해지게 됩니다. 습도가 낮고 온도가 높을 때 선풍기를 틀면 오히려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고 심장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명한 의학 학술지인 애널스 오브 인터널 메디슨에 실린 내용입니다. 선풍기 괴담 들어보셨나요? 문 닫아놓고 선풍기 틀면 질식사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과거에는 진짜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선풍기를 얼굴에 틀어놓고 잔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서양에서도 선풍기와 관련된 괴담이 있는데 바로 선풍기에 목이 잘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천장에 달린 실링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실링팬의 날개가 갑자기 떨어져 목이 잘릴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과거 한 TV 채널에서 방영되었던 미스버스터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를 직접 실험했습니다. 결론은 어지간하면 죽을 일 없으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접어두라는 내용이었죠. 케어블 감아서 돌리든 전기로 돌리든 선풍기는 1800년대부터 200여 년 동안 날개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은 2009년 다이슨이 날개 없는 선풍기를 내놓으면서 깨졌습니다. 미국의 타임즈는 2009년 가장 혁신적인 제품 10가지의 이 선풍기를 올릴 정도였는데요. 선풍기는 그 모양만 변화한 게 아닙니다. 강풍의 기능을 강조하던 선풍기는 에어컨이 계속 발전하면서 다른 기능에 초점을 맞춰 진화 중이죠. 자연에 가까운 바람의 질, 수면 시 안심하고 켜둘 수 있는 약풍, 공기순환 기능을 강조하는 저상형 등 기능적인 면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선풍기가 어떻게 변해갈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이게 꼭 필요합니다. 바로 인류 최대의 발명품 에어컨이죠. 이게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조상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매년 더위에 찌들어 죽어났을 겁니다. 1902년 처음 탄생한 이 발명품은 이제 가정과 학교, 직장, 그리고 운송수단 등지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죠. 과연 에어컨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902년 전기로 작동하는 에어컨을 처음 발명해낸 사람은 바로 미국인 윌리스 캐리어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캐리어 에어컨의 창립자 말이죠. 그는 원래 히터와 송풍기 등을 만드는 회사에 다녔는데 1902년 한 출판사로부터 고온과 습기로 인해 종이가 변질되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이를 막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캐리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도를 제작해 세상에 내놓는데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공기조화 시스템, 즉 에어컨의 탄생이었죠. 여러분들이 쐬는 에어컨 바람이 인쇄물 덕분에 탄생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윌리스가 만든 에어컨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실제로 널리 쓰이기 시작한 건 1920년대부터였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인간은 더운 지방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고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덕분에 압도적으로 넓어졌죠. 물론 이전에도 사람이 살더라도 날씨가 더워 인구수가 적은 곳이 많았는데 에어컨이 있고 나서부터 더운 지방에 소위 말하는 대도시라는 게 생기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덕분에 더운 지역의 시내 중심부에도 업무지구가 생겨서 미국의 대기업이 설립되고 스포츠팀이 생기는 등 도시가 생겨났죠. 에어컨이 널리 보급되기 전 건축가들은 건물의 층고를 높게 하고 집이나 건물 안에 뚫린 길을 만들거나 조경을 설치했는데 이는 통풍이 잘 되도록 해 집의 온도를 낮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최초의 가정용 에어컨은 미국에서 1913년 찰스 게이트라는 남자의 집에 설치되었는데 슬프게도 그는 에어컨에 냉기를 체험하기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좋은 걸 못 누려봤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미국의 대통령 허버트 후버는 자신의 집무실에 에어컨을 설치한 최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비싼 돈을 들여 백악관 집무실에 에어컨을 설치했죠. 그 당시가 대공황이 막 시작된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닥 좋은 행동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에어컨이 등장한 초반에는 물론 가격이 비싸서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10,000에서 $50,000 정도가 들었는데 이를 지금 돈의 가치로 환산해보면 $120,000에서 $600,000 정도 되는 금액이죠. 여러분은 6억 내고 집에 에어컨 설치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가격이 비싸다 보니 에어컨은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 미국의 영화관에서는 무더운 여름에 상영관에 에어컨이 나온다는 걸 광고하기도 했는데 가정에 에어컨 보급이 덜 된 상황에서 시원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손님으로 모으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영화를 당시 사람들은 서머 블록버스터라고 불렀고 오늘날에도 이 이름은 여름철에 쏟아져 나오는 대작 영화를 일컫는 말로 살아남았습니다. 여름방학 그리고 여름휴가의 기원을 아시나요? 여름철이 되면 건물이 너무 뜨거워졌기 때문에 도저히 공부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학과 휴가를 준 겁니다. 하지만 에어컨이 발명되고 나서부터는 방학과 휴가의 기원이 무색해졌죠. 미국 정부의 업무 효율성 증가와 에어컨의 등장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주장까지 있을 정도니 말 다 했습니다. 세계금융의 중심인 뉴욕 증권거래소가 에어컨을 초창기에 설치한 건물 중 하나라는 걸 보면 업무 능률과 에어컨은 확실히 상관이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덕분에 오늘날에도 직장인들은 휴가도 못 가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열심히 구르는 중인데요. 윌리스 캐리어가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에어컨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에어컨이 등장하기 전 훨씬 더 더운 날씨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에어컨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인류는 뜨거운 건 못 참기 시작했죠. 한마디로 인간의 몸이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점점 더 낮아져 온 건데요.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니 믿어도 됩니다. 에어컨은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와 더불어 대표적인 백색 가전 중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대부분의 에어컨이 하얀색일 텐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컬러를 가진 에어컨이 등장하고 있는데 집 내부 인테리어에 따라 색상의 선호도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다소 가격이 높은 편임에도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집에 맞는 에어컨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에어컨이 사람의 목숨도 살렸다면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인류가 폭염 때문에 사망할 가능성이 80%나 낮아졌습니다.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는 꽤 흔한데요. 2018년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상 최악의 폭염에도 160명이 사망할 정도였죠. 그래도 에어컨 덕분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다행히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온도를 낮춰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에어컨은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이 널리 퍼지는 습고 덥한 지역에서도 사람들을 살립니다. 에어컨을 틀고 창문만 닫아도 벌레에게 물릴 확률이 낮아져 전염병 감염 위험도 같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치료를 받을 때 특정 치료들은 낮은 온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에어컨이 없으면 여름에는 치료도 못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에어컨한테 기도라도 올려야겠는데요. 앞으로 에어컨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많아질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전 세계 56억 개의 건물들에 에어컨이 설치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30년 동안 매 초마다 에어컨이 10개씩 팔려나가야 하죠.